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건데 평소 급여에 비해서 얼만큼 나오냐 말해야 되나? 만나는 사람마다 좋냐? 좋지? 얼마나 좋아? 이런 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꿀팁 하나 던져드려야 되잖아요. 먼저 꽤 유사한. 네. 안녕하세요. 학교랑 법이랑의 이미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채널 처음으로 초대 손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웅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초등교사 현은석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잠시 떨어져서 학습연구년제 이제 특별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 연구활동 하면서 실천교육 교사 모임에서 교권 법무팀장 업무 맡으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 상담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네.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이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지침상으로는 근무 실적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연구 역량이 뛰어난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준다 이런 개념으로 혜택을 주는 건데 재충전의 기회? 약간 휴식 개념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 연구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나 그냥 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1년 동안 한 20학점 정도 전공 과목도 수강하셔야 되고 교양 과목 수강하시고 교회 활동, 재능 기부 활동이나 봉사 활동 이런 걸 하면서 규정에 맞는 시수를 이렇게 좀 채우시는 건 하셔야 돼요. 당연히 급여나 후봉이나 교육 경력은 다 100% 인정이 돼요. 다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건데 평소 급여에 비해서 얼만큼 나오냐 하는데 이제 수당이 다 빠지기 때문에 한 평소보다는 한 20에서 한 25%? 그 정도는 제외하고 나와요. 그래서 평소만큼 급여는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출근하지 않고 80%를 받으시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게 출근을 하지 않고 일상이 완전히 바뀌는데 돈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돈을 쓰는 어떤 행위가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횟수는 좀 줄어요. 부럽네요. 부족하진 않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도 누가 그렇게 할 조건이 있다면 하고 싶거든요. 그럼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시도마다 조금 다른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상은 국공립, 유초, 중, 고, 특수 다 돼요. 그리고 사립도 되고요. 사립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마다 좀 다른 게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 경력, 실경력이고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경쟁이 좀 치열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력 이상이 돼야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또 약간 경력이 많으시면 또 안 되는 게 연구활동 이후에 그걸 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발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녀 경력이 5년 이상 또 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퇴임 직전인 분은 또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연구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이거예요. 평소에 연구활동을 얼만큼 참여해 왔는지를 보겠다.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력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활동 수행이 가능한 정도. 이런 거를 평가하신다. 그러면 선정이 되셨으니까 나는 이런 노하우가 있었다. 꿀팁이 있었다. 이런 것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시도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작년이나 재작년 공문을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선발 요강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가산점 부여라든지 경력에 대한 산정이라든지 도전하시는 선생님들의 지나온 연구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셔야 되고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학교폭력 관련 업무나 연구활동에 굉장히 가산점을 좀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폭력 업무를 너무 오래 맡다 보니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경력이라든지 연구활동 참여가 많았으니까 대신 정확한 기준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경력이 제가 실경력이 휴직 다 빼고 했을 때 1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니까 제가 거의 최하점에 가깝죠. 네, 대부분은 한 15년, 20년 되시는 분들이어서 아마 경력에서는 제가 좀 최하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면접은 일단 자기의 연구 수행 계획이나 이론에 대해서 술술 풀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구라는 게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주제를 정하시고 영역을 정하시는 건데 저는 일단 생활 관련된 영역이고요. 생활지도? 네, 생활지도와 인권 영역이고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학교의 어떤 협력적 관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서 밑바탕의 이론부터 수행 계획까지 쭉 풀어낼 수 있어요. 뭘 물어볼지. 요새 굉장히 핫한 분야이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 연구를 하시네요.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대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거에다가 어떤 기본적인 교육 상식들 뜬금없이 막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서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간인교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 4가지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뜬금없이 그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끝으로는 최근의 교육 이슈 이런 것도 한두 가지는 물어봅니다.
꿀팁 하나 던져드려야 되잖아요. 임용고시 면접 문제가 꽤 유사합니다. 아, 네.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어차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이슈성 이런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해에는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물어볼 만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 임용고시 면접 네. 문제를 참고하시면 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구나. 다만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본다. 이거를 전제로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좀 도움이 이건 좀 꿀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학습 연구년을 좀 해보시니까 장점은 이런 게 있고 단점은 이런 게 있다. 좀 비교를 할 수 있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장점만 있으신가 봐요. 그럼요. 이게 장점을 말하자면 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네. 저는 진짜 이거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비현실적이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에게 한 번씩은. 그쵸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안에 한 번은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주원 장관께서도 내년에 이거를 한 2배 가까이 늘린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도전하기 수월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얻는 게 많은데 가장 제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경험은 어떻게 보면 휴직 외에 처음으로 네. 교실과 학교에서 잠깐 떨어져 있어요. 완전 떨어지진 않아요. 연구를 하기 네, 때문에 네. 또 가끔 학교에 네. 가거든요. 완전 떨어진 건 아니지만 잠깐 떨어져 있는데 이 경험이 교실과 학교와 선생님들이 다르게 보여요. 제가 하고 있을 땐 잘 몰랐는데 한 발짝 떨어져 보니까 선생님들 진짜 고생합니다. 제가 할 때는 저도 힘드니까 몰랐어요. 선생님들. 교장 교감생도 좀 짠할 때도 있고 심지어 행정실, 급식실, 조리실, 보건실 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뭐 멈추면 보이는 것들, 뭐 비우면 채워지는 것들 이런 게 느껴져요. 네, 확실히 좀 멈춰서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고 좀 비워졌는데 뭐 누군가는 열심히 살다가 그 휴직을 하게 되면 좀 공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공허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채워지는 게 더 많다. 이런 여유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연구 활동도 잘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모로 선생님은 굉장히 편안하긴 합니다. 좋은 거밖에 없네요. 근데 단점을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단점이라면 이런 거예요. 일단 평소보다 가사 일을 조금 많이 하시긴 해야 됩니다. 가사 일을 훨씬 많이 하셔야 돼요. 재택 시간이 많으니까 눈치 적절히 보시면서 가사를 좀 많이 도우시고요. 두 번째는 말하자면 주변의 시샘을 좀 견디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이렇게 부럽죠. 눈을 이렇게 뜨고 좋냐? 좋지? 얼마나 좋아? 이런 거 계속 물어보거든요. 저도 듣기만 해도 부럽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왜 그러세요? 해서 부드럽게 넘기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이 뭐지? 사실 장점 결국 뭐 장점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사실 집안일도 결국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라고밖에 그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참 부럽습니다. 네, 저희 지금 현호석 선생님 모시고 조금 연구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